여러분, 수영의 영법, 나의 습관, 나의 생각. 이 셋 중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건 어떤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상을 다 보신 후 자신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 수영을 하며 겪는 어깨 통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영을 하며 제일 많이 부상을 당하는 부위,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단연 어깨 통증이 아닐까요?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수영 연습을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라는 말들은 정말 자주 들려요.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리 아프다는 말은 그렇게 자주 듣진 못했죠. 목이나 손, 종아리 같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꾸준히 하는 수영인이라면 한 번쯤 어깨 통증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참고 수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쉬었다가 회복하고 또다시 수영장에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 원인도 알고 해결 방법도 아는데 왜 통증은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악화될까요? 저도 그 고통의 시간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만둘까 잠시 쉴까 수없이 고민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깨 통증 없이 수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는 어깨 부상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수영을 보면 접배 평자 4가지 영법 모두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임팩트 지점이 골반 쪽이 아니라 머리 앞쪽의 캐치 구간에 몰려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잘못된 발차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울트라 파워킥을 해도 어깨가 아플 일은 없어요. 어깨 통증은 결국 팔과 손의 문제예요. 특히 앞쪽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힘을 쓰는 스트로크 습관 때문이죠. 초급 반부터 상급 반까지 수영을 배워오면서 스트로크의 목적이 몸을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호흡을 위해 상체를 띄우는 데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배영도 예외는 아니에요. 입수 직후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하려는 본능 때문에 제대로 캐치와 풀 구간을 거치지 않고 앞쪽에서 곧바로 푸시를 시작해버리죠. 결국 모든 영법에서 호흡을 위해 상체를 들어 올리려고 머리 앞쪽에서 손과 팔로 순간적으로 풀파워를 쓰는 습관이 연약한 어깨 관절을 수십 분, 수개월, 수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어깨 통증의 메커니즘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미는 스트로크 습관을 위해 무호흡 자유형으로 연습했어요. 호흡은 절대로 하지 않고 무호흡으로만 하고 자유형 영법도 풀 자유형을 하지 않으며 호흡이 가쁠 때는 멈춰선 채 가다듬었다가 다시 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때론 자유형에서 허벅지에 킥판을 끼고 발차기도 줄이고 호흡을 아예 신경 쓰기 싫어서 스노클을 낀 채 무조건 무호흡으로 스트로크의 임팩트 구간을 앞이 아닌 가슴 앞에서 골반으로의 푸시에만 집중했어요. 그 결과 상체를 띄울 필요가 없어지면서 스트로크의 형태가 앞에서 누르는 동작이 아니라 앞에서 부드럽게 내려와 뒤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힘의 임팩트 지점도 앞쪽이 아니라 아래쪽 그리고 뒤쪽으로 옮겨졌어요. 힘을 쓰는 부위도 어깨가 아니라 등, 광배근 쪽으로 바뀌었고요. 이 단순한 방식만으로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반복했더니 통증은 줄고 오히려 속도감이 붙었어요. 어깨가 아프지 않고 스트로크가 부드럽게 길어지면서 수영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어깨 통증의 극복에 필요한 각 영법별 연습 방법이나 세부 팁들은 혹시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따로 더 보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푸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음 단계인 호흡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유형 호흡에 관한 저만의 생각은 호흡을 엄밀히 말하면 자유형에서 호흡을 하는 몇 가지 방식과 그 호흡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게 나한테 알맞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해 볼게요.